5월 초 하드웨어 상점에 가면 통로마다 와이어 원뿔형 지지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반짝이고 쌓아둘 수 있으며 저렴합니다.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며 서너 개를 집어듭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가장 흔한 실수이며 저 역시 수년간 그랬습니다. 우리는 식물이 1.8m까지 자라고 열매가 무거워졌을 때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선반 위에서 깔끔해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지지구조물을 구입합니다. 8월이 되면 그 깔끔하고 작은 원뿔은 여름 폭풍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덩굴은 젖은 땅에서 썩어가고 여러분은 왜 정원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지 자책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구조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풍요로움이라는 현실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도구를 구입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격자 지지대를 가두는 장치로 보도록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울타리나 쇠장처럼 취급합니다. 식물이 통제불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무언가로 말이죠. 그것은 결함이 있는 틀입니다. 토마토 식물이나 오이 덩굴은 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펼쳐져야 하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좁은 원통 안에 밀어넣을 때 여러분은 숨쉬는 능력과 햇빛을 받는 능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번성하고 열매가 익기 힘든 습하고 어두운 중심부를 만들게 됩니다. 가장 깔끔한 모양을 찾는 대신 식물이 자라고 싶어하는 방식을 모방한 모양을 찾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비싼 장비를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격자 지지대의 모양이 수확물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저는 짐작만 하는 것과 시즌 중간에 무너지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는 어떤 구조적 형태가 실제로 식물의 생명을 가장 잘 지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론이나 도표가 아니라 열기, 비, 해충 속의 실제 토양에서 말입니다. 저는 가정 정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흔한 4가지 기하학적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수직벽, A형 프레임, 아치, 그리고 고전적인 원통형이며 한 시즌 내내 나란히 배치해 테스트했습니다. 제 목표는 가장 예쁜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표는 어떤 시스템이 식물로 하여금 가장 잘하는 일, 즉 햇빛을 가족을 위한 음식으로 바꾸는 일을 가장 잘 수행하게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고군분투와 풍요의 차이는 종종 단 하나의 소사육용 패널의 각도에 달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격자 지지대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그것이 단지 정원용 가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격자 지지대를 빛관리 시스템으로 봅니다. 정원의 주된 엔진은 광합성입니다. 잎이 다른 잎에 가려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부채입니다. 열매를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테스트하는 시스템은 실제로는 표면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표준적인 4부8 정원 화단 위에서 얼마나 많은 가용 표면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햇빛을 받는 잎의 양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중앙을 통과하는 공기 흐름을 극대화하는 모양을 찾고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 없으면 습기 주머니가 생기고 습기는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입마름병과 흰가루병을 가져오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3가지에는 표준소 사용용 패널을, 4번째에는 튼튼한 대나무를 사용하여 이 비교를 위해 4가지의 뚜렷한 형태를 설정했습니다. 테스트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조잡한 재료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100파운드의 열매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모양은 수직벽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접근 방식입니다. 화단 중앙을 가로지르는 일직선의 수직격자입니다. 효율적이고 지면 공간을 아주 적게 차지하여 다른 작물을 심을 공간을 남겨줍니다. 이는 정원사가 식물을 평평하게 묶어 유지하는 데 의존하며 본질적으로 3차원 식물을 2차원 평면으로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견고하고 예측 가능하며 좁은 공간에서 매우 흔합니다. 다음으로 A형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패널을 서로 기대어 놓고 상단을 묶어 텐트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의 논리는 안정성과 분리입니다. 패널을 기울임으로써 덩굴이 자연스럽게 와이어의 등을 기대고 눕도록 유도하며 잠재적으로 지속적인 묶기 작업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아래쪽에 그늘진 안식처를 만들어주는데 7월의 더위 속에서는 상추나 시금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각진 표면적이 실제로 빛 노출을 개선하는지 아니면 텐트의 북쪽 면이 결국 남쪽 면의 그늘에서 고통받게 될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모양은 아치였습니다. 이것은 두 화단 사이의 패널을 구부려 터널을 만드는 낭만적인 인기 형태입니다. 분명 아름답지만 아름다움이 항상 수확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치는 꼭대기에 엄청난 양의 수평 공간을 제공하여 열매를 높게 배치하고 이론적으로는 따기 쉽게 아래로 매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를 고정하기 위해 두 개의 화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효율성 계산에는 그 두 배의 점유 면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확량이 그 넓은 부동산을 차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TP 또는 KG 모델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시작하는 방식을 대표하는 대조군입니다. 저는 꼭대기를 묶은 대나무 장대들을 사용하여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식물을 중앙 지점으로 안쪽으로 자라게 강제하는 모양입니다. 저렴하고 설치하기 쉽지만 구조적으로는 다른 모양들과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식물을 퍼뜨리는 대신 압축합니다. 시즌이 정말 더워졌을 때 그 압축이 수확량과 질병 압력 측면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멋져 보이는 모양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료품 저장실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모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정원에서의 근본적인 절충안이 있습니다. 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에너지를 쓰거나 여름에 시스템과 싸우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7월의 습기 속에서 쉴 수 있도록 5월의 시원한 날씨에 에너지를 쓰는 쪽을 택했습니다. 제가 이 네 가지 형태를 설치했을 때 흙은 여전히 시원했고 이식된 모종들은 작고 취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과해 보입니다. 15cm짜리 묘목을 1.8m 높이의 강철 패널 옆에 두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지만 타임라인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인구가 유입되지 않은 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6월의 첫 몇 주간인 초기 성장 단계는 각 모양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수직벽에서 저는 그 관계가 수동적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식물은 본래 2차원 평면에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무성하게 퍼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는 3일마다 부드러운 끈을 들고 나가서 줄기를 격자에 대고 조심스럽게 유도했습니다. 그것은 규율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계속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장이 급등하는 시기에 수직벽 작업을 한 주라도 놓치면 식물은 지지대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를 다시 되돌리려 할 때 주줄기가 부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에 손이 많이 가는 시스템이며 정원사가 식물의 자세 교정기 역할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반면 A형 프레임과 아치는 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 모양들은 식물 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이 실제로 도움을 줍니다. 덩굴이 길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각진 와이어에 얹혀졌습니다. 저는 묶는 일을 덜 하고 간단히 엮어주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과제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치는 다른 방식으로 제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흙에서 그 곡선의 꼭대기까지는 먼 여정입니다. 첫 한 달 동안 아치는 비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주며 기다리고 덩굴이 측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진짜 결실인 매달린 열매는 아직 몇 주 더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게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TP가 있었습니다. 초기 몇 주 동안 TP는 승자처럼 보였습니다. 식물들이 한데 모아지기 때문에 즉시 풍성하고 푸르렀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느껴졌지만 숙련된 눈은 이 초기 풍성함이 함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가 되었을 때 저는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직벽과 A형 프레임의 식물들이 태양광 패널을 넓게 펼쳐 매 시간에 햇빛을 받는 동안 TP 안의 식물들은 이미 서로에게 그늘을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중앙은 교차하는 줄기들로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식물을 가이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물들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TP가 건강한 정원에 필요한 장기적 구조를 희생하면서 초기 정원의 시각적 풍성함만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월이 자리 잡을 때쯤이면 정원은 취미를 넘어 정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밀도 테스트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식물이 무릎 높이일 때는 관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깨 높이까지 자라고 매일 몇 인치씩 자라날 때 시스템의 결함은 이론을 넘어 물리적인 문제가 됩니다. 수직벽과 TP 사이의 차이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6월에 그렇게 많은 묶기 작업을 요구했던 수직벽은 갑자기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2차원 격자 위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밀이 없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기에 1.5m 밖에서도 박각신화방 애벌레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직 시스템은 가지치기에 내목합니다. 에너지를 훔치는 곁순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주라도 놓치면 벽은 울창하고 관리하기 힘든 울타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하지만 여러분이 편집자가 될 의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식물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끊임없이 지시해야 합니다. 제가 그 작업을 계속했을 때 결과는 푸른 태양광 패널 시트와 함께 열매가 노지에 선명하게 매달려 비가 온 뒤에도 빠르게 마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TP로 걸어가자 그 차이는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TP는 푸른 잎의 산처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잎사귀 안으로 손을 넣어 중심부를 확인했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서늘하고 습하며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수직벽은 오전 10시면 말랐지만 TP의 중앙은 정오에도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 습기가 적입니다. 식물을 안쪽으로 쥐어짜면서 저는 입마른 병을 위한 완벽한 인큐베이터를 만든 셈이었습니다. TP에서의 수학 경험은 좌절스러웠습니다. 대나무 원뿔 깊은 곳에서 붉은 열매가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손을 뻗는다는 것은
덩굴과 씨름하고 줄기를 부러뜨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식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는 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덩굴에 열매를 남겨두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틀 후 따지 않은 토마토는 썩으면서 에틸렌가스를 방출하고 주변의 건강한 열매들까지 더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양 자체가 수확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TP가 지면의 공간은 절약했지만 식물의 잠재력은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생물학적 조건보다 좁은 점유 면적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여름의 습한 열기 속에서는 생물학적 조건이 항상 승리합니다. 수직벽은 제 시간을 요구했지만 TP는 식물의 건강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A형 프레임과 아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직벽이 규율에 관한 것이고 TP가 고군분투에 관한 것이라면 이 두 모양은 풍요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7월 말에 A형 프레임에 다가갔을 때 제 일상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패널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찾기 위해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토마토와 오이는 자연스럽게 와이어 메쉬를 통해 텐트 중앙으로 매달립니다. 그것은 그늘진 터널을 만듭니다. 저는 구조물 아래 그늘에 앉아 목에 내리쬐는 햇볕 없이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잎은 바깥쪽에 머물며 햇빛을 흡수하는 동안 열매는 안쪽에 보호된 채 매달려 일소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 분리는 거의 기계적이었습니다. 위쪽은 태양광 수집, 아래쪽은 제품 인도. 식물이 차지할 표면적이 훨씬 넓었기 때문에 수직벽보다 훨씬 적은 가지치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식물에게 끊임임 없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캔버스 위에서 식물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계시는 아치였습니다. 여기서 정원의 수확이 바뀝니다. 다른 모양들로는 화단의 면적을 경작하는 것이지만 아치를 이용하면 통로 위의 공중을 경작하게 됩니다. 덩굴이 아치 꼭대기에 다다르자 정원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8월에 그 터널을 걷는 것은 농사라기보다 쇼핑처럼 느껴집니다. 오이와 콩이 눈높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젖은 잎사귀 사이를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손을 뻗기만 하면 됩니다. 공기 흐름은 완벽합니다. 바람이 터널을 바로 통과하여 잎을 즉시 말려줍니다. 식물이 매우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치에서는 곰팡이 문제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승자는 저울 위가 아니라 제 피로도 수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직벽은 훌륭한 고품질 열매를 생산했지만 묶고 가지치기 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TP는 부패와 숨겨진 열매 때문에 수확량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치와 A형 프레임은 식물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야생적으로 자라게 해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중력을 이용해 열매를 줄기에서 멀어지게 하여 눈에 잘 띄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종 수확량을 측정했을 때 아치는 단순히 총 무게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무게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토마토가 공중에 떠 있어 민달팽이나 흙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완벽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격자 지지대는 식물을 지탱해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9월은 정원의 진실을 말해주는 달입니다. 이때 약한 시스템들이 무너집니다. 늦여름이 되면 덩굴은 무겁고 잎은 거대하며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는 뇌우가 지나간 뒤 정원에 나갔다가 대나무 TP가 반으로 부러졌거나
부실한 와이어 케이지가 넘어져 식물을 진흙 속으로 끌어내린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9월에 토마토 식물이 땅에 닿으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줄기가 갈라지고 열매가 흙에 닿으며 몇 시간 만에 부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임시방편과 영구적인 인프라 사이의 차이가 명백해집니다. 강철소 사육용 패널로 만든 수직벽, A형 프레임, 그리고 아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정원의 뼈대처럼 서서 바람에 맞서 무거운 덩굴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들, 특히 A형 프레임과 아치의 진정한 마법은 단순히 강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절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원을 일년의 시작과 중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시스템은 중첩을 허용합니다. 8월,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낮이 짧아질 때 저는 가을 작물인 상추, 시금치, 케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탁 트인 화단에 심으면 여름 햇볕이 발아하기도 전에 그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여기서 격자지지대의 구조가 시즌 연장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A형 프레임과 아치는 덩굴 아래에 얼룩덜룩한 그늘의 미세 기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여름 오이의 덮개 바로 아래에 가을 채소를 직파할 수 있었습니다. 격자지지대는 뜨거운 태양이라는 부채를 자산으로 바꾸어 오래된 작물이 새로운 작물을 돌보게 했습니다. 10월에 서리가 내려 오이가 죽었을 때 그 아래의 시금치는 이미 자리를 잡고 무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강철 와이어에서 죽은 덩굴을 걷어내기만 하면 되었고 날씨가 서늘해지는 동시에 햇빛이 이미 자란 채소들에 닿았습니다. 화단을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시간의 레이어링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활한 전환은 케이지나 TP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은 흙에 접근하기 위해 구조 전체를 헐어야 하며 뿌리를 방해하고 시즌을 갑자기 끝내게 만듭니다. 소사용용 패널 시스템을 사용하면 구조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것은 겨울 내내 서 있다가 제가 흙을 뒤엎기도 전인 3월에 완두콩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격자 지지대를 단일 토마토 식물을 위한 일회용 액세서리로 보는 것을 멈추고 매년 식량 생산의 영구적인 중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 음식 상자의 무게를 잰 후 제가 내린 결론은 단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직벽은 여러분이 그것을 세세하게 관리할 시간이 있다면 작동합니다. TP는 6월에 어떻게 보이는지만 신경 쓴다면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치와 A형 프레임, 무거운 영구 강철로 구축된 시스템은 여러분이 사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들은 혼란스러운 허드렛 일을 신뢰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꿉니다. 빛과 공기에 대한 식물의 필요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여러분은 수확을 희망하는 것을 멈추고 수확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에서 기대로의 그 변화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기르는 이유는 식료품점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격이 오르거나 선반이 비더라도 뒷문 바로 밖에 조용하고 꾸준한 공급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안정성을 부실한 도구 위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는 인프라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 격자 지지대는 단순히 토마토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보답합니다. 썩은 것과 싸우거나 진흙 속에서 무너진 덩굴을 줍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기에 여름 저녁을 돌려줍니다. 그것은 풍요로움보다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의존하는 가족에게
예측 가능성은 더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당장 마당 전체를 갈아엎거나 소사용용 패널 수십 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제 조언은 그저 작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즌에는 딱 하나의 화단만 골라보세요. 소사용용 패널 하나를 사세요. 그것을 구부려 아치로 만들거나 기울여 A형 프레임으로 만드세요. 오이시안 몇 개나 토마토 몇 그루를 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세요. 바람이 어떻게 통과하는지 지켜보세요. 열매를 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자연과 싸우는 것과 자연을 모방한 시스템과 함께 일하는 것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9월의 강풍 속에서도 100파운드의 음식을 지탱하는 그 단 하나의 패널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제가 설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결과가 스스로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정원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조용한 보안 계층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토마토보다 더 진짜 수확물입니다. 이 정원 구조 분석이 여러분의 뒷마당 수확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가 잊고 있었던 실용적인 시스템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위해 구축하세요. 다음 성장의 시즌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